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키스테의 정현선입니다. 다 이러놓고, 형, 못 찍겠다 싶어서 우리가 저기, 연초에 여기 커피 마시러 왔다가 이 장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요. 연구회 하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처음 했는데, 밖에서 보는 거 안에 보는 게 별로 안 들어갔죠. 종종 여기를 좀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연구회는 우리가 저희가 원래 맨 앞에 보면 스마트 제조 ICT 융합 시식 연구회 저희 회장님 저기는 저희 키스티하고 경남 ICT 협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원래는 이제 AI 연구회, AI는 이제 협회가 그 회장님 자체를 운영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하자 오늘 같이 협회가 모여서 중이니까 같이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서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AI 센서리 AI라는 게 많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감대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좀 현재 맞는 것들을 좀 공부도 하면서 또 여기에 맞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 받으면 심리학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약간 일거리를 기업으로 치면 비즈니스로 쓰고 저희로 치면 뭐 과제를 가져가는 방법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물론 그거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좀 발전적인 걸 공유해보자. 그러려면 일단은 자주 만나야겠어요. 자주 만나고 또 최근 된 기술들을 좀 알리고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회원들의 어떤 회원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장부가 좀 많이 되어야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예를 들어서 회원 연구할 때 한 개 기업은 우리 회원사가 내가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좀 자유롭게 발표를 하고 또 하나는 한분은 또 외국에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체험도 좀 듣고 이렇게 한 연결 이어서 쭉 하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ICT 스마트 제조 ICT 융합 시식 연구회는 두 번째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4분을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 2분 더 최소 할 거고요. 그것마다 뭐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연구회 시작은 공유에 설득되시 예수를 하는데 시작은 우리 회장님 인사 그래도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스마트 제조 ICT 융합 시식 연구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셔가지고 오늘 또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앞에 우리 정박사님이 키스 정박사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요새 이제 CP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우리가 또 원하는 그런 우리가 답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도 잘해주는 이런 교훈을 GPT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시점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이런 연구의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된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정 박사님을 비롯해서 KT 부산 지원 여러분께 감사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제 발표도 이루고 있는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식순을 미리 공개해 드린 대로 첫 번째는 제목 주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RPA 활용. 근데 뭐 이 제목으로 일단 우리
박준영 회장님, AI 연구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이어서 현장 데이터 기반의 RPA 활용 사례 분석 저희가 제목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에 김선영 회장님이 강의를 듣고 지경이가 한 10분, 20분 정도 디스크하고 마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기가 언제가 됐어? 그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뭐 편하게 그냥 뭐 어떻게 뭐 딱딱한 세미나장보다는 그냥 안방에서 편하게 앉아서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그래야 뭐 아이디어도 좋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저거는 제가 AI 이용해가지고 작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도 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일단 다 아시잖아요. 오신 분 있습니까? 다 아는데 뭔가 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뭐 디지털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글로벌한 타겟은 잘 성취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누구나도 잘 아시고 있을 텐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항목들 중에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이제는 우리가 종래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아버리면 데이터가 한정적이더라. 관점을 살짝 바꾸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활용돼서 우리 제조업진에 도움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DX 같은 게 있고요. 그건 뭐 하니까 좀 더 측정이 가능한, 매저링이 가능한 인덱스를 얻기 위해서 OEG라고 합니다. OEG가 뭐냐면 설비, 종합, 효율, 관리, 식도거든요. 사실 이건 80년대 넘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보면 저 OEG 지표를 가지고 현장에, 우리 제조 현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갖잡으면 계속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 부분 OEG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결이 될 텐데 보통 데이터 커넥션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데이터 링크라고 얘기하는 좀 틀립니다. 커넥션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연결을 하는데 링크는 좀 타이트한 링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링크를 하려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데이터 퍼스펙티브 리디자인이라는 것을 써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OEE 지표를 좀 향상시키자. 결국 OEE 지표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생산성도 높이고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것도 또 뭐하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하나의 또 꼭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가구가 AI도 AI지만 로봇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장에서 가보면 로봇가요. 그냥 로봇은 한 1터만 8턴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로봇들만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한 로봇, 인공지능 로봇. 제조 현장에서 그런 일하고 이렇게 또 오늘 전문을 했었던 분을 제가 오늘 일부러 초빙했거든요. 김문수 이승하게 현장에서 그런 분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챗GPT가 질문과 답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면서 결국은 데이터 액기스를 올려서 제조 현장이 좀더 스마트해지는 그런 논리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다 아시는 만한 내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찾으면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내가 아침에 할 수 있는 무엇을 잡을까 싶어서 잡아도 잡다 보니까 프로세서가 놓고 상품, 일하는 방식, 사고방식 뭐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보는 관점, 상품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보는 관점,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 이 부분에 좀 바뀌면 되겠다 하는데, 사실 좀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모호하는데, 저는 앞에 초기에 발표에 있는 것처럼, 초보에 AI를 한번 좀 활용해보자. 그러면 결국 진입장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빅데이터 AI인데, 이런 로보틱스 중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IoT 로보틱스 중에
데이터가 다 알고리즘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뒤에 놓을 텐데, 로봇 쪽에 활용한 사례를, 저는 로봇쟁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챗 GPT가 로봇 프로그램을 한번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정의를 다시 한번 세부화시켜놨습니다.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세분화해야 된다. 세분화하지 않으면 다른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다른 부분과 연결하려다 보니까 다른 도메인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전에 뭐였으면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 로봇을 제가 아무도 모르는데 저 데이터 로봇 어떻게 연결해?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초보대 AI를 이용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려요. 전체 쭉 내가 읽어보니까 디지털 기술, 프로세스, 문화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한숨을 바꾸자는 얘기를 해석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보니까 RPA라는 용어도 좀 보더라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늘 뒤에 저 뒤에 별출을 참고해서 데이터의 관점의 변화, 데이터 연결 세분화, 다양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들을 지금 활용을 하기를 초거대 생성형 AI를 활용하니까 너무 쉽게 잘 됩니다 하는 얘기를 그동안 사실 이 장면에서 제가 스마트 공장 안에서 기업 다니면서 강의해주고 했던 여러 내용 중에 좀 된 건데 OE를 한번 보자고 해서 혹시 OE 처음 들으신 분은 안 계시죠? 다들 아시는데 딱 한 분만 세 사람, 네 사람만 이 OE 대통령으로 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대략해가지고 OE는요 설비 종합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쉽게 하시면 이겁니다. 현장에 설비 가동률이 이거로 생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니까 애측적 유지보수 하지 않습니까? 애측적 유지보수는 가동률을 한 번도 다운 안 되고 가동시키는 걸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계산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실제 하셔야 되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참고로 스마트 공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전의 지수가 있으니까 뭔가가 나서 그냥 나아졌다, 사람을 몇 명이 뽑았다 하는 것보다는 저런 지수를 관리하면 더 타당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옛날에 제조업이 있을 때, 그게 있을 때 이 부분을 접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계산식하고 방법들은 좀 좋아했으니까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은 OE.org라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상세히 놓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OE 쪽에 나오면은 실제 이것도 히든 팩토리 치면은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OE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숨은 공장을 찾아내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OE 쪽에 히든 팩토리 보면은 40%에서 60%의 로시든 팩토리가 있답니다. 그만큼 활동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저거는 높게 봐준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한 50개 쓰는 공장을 한번 수동이 좀 들어가서 봤습니다. 표현하기 쉽게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로봇을 스톱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밥먹으러 가야 돼요. 밤에는 진짜 자야 됩니다. 로봇을 봐도 거의 했는데 그리고 낮에 보니까 반이상이 스톱하고 있어요. 왜 스톱하고 있냐니까 요겁니다. 어벤져블 로스인데 가용성 손실인데 뭐 하냐면 실제 어벤져블 여러분들은 가용성 손실이라는 것은 실제 작업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닌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뭐 어떤 거냐 이해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앞으로 내년에 좀 이 부분을 좀 깊숙하게 다뤄야 될 거라고 하고 스케줄 로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설비는 사람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설비가 10대가 있든 100대가 있든 하면 설비 기준에서 생산 스케줄링이 리스케줄링이 잘 해줘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A 설비는 좀 빈도빈도 돌고 C하고 D는 오버플로 올리고 김부장님 이런 것도 많이 또 현장에서 셀까지 많이 해보시면 많이 안 될 거고 그런 이유들
보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외자 이런 부분에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스마트 공장과 피해된 ERP, MS를 많이 했는데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스케줄을 잘 달리게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한 공정에 저작공부 팁을 얼마나 절삭부 효과를 보냐면 이거보다는 오늘 제가 저는 참고로 이제 경남의 산업단지의 경영대협의회 여기에도 같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 자주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 얘기는 팁하고 이런 얘기하고 이제 아까 절삭공부 그거 얘기하면 별 관심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전체를 보면서 한 큐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큰 걸 보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MS 데이터가 많이 좀 쌓여있으니까 충분히 저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때가 된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진짜 이것도 사례인데요. 한때 저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요동칠 때 팁하고 이런 팁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팁을 관리 잘해줘서 적절하게 공부 체인지 말해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오늘 입장에서는 몇 시점으로 중국에서 좀 쌀 때 푹 땡겼다가 올소리는 게 훨씬 이펙트,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스케줄 로스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두고 오늘은 어글리빌 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기 그 중에 이제 저 영어 보니까 아까 스케줄 로스 중에 제가 이해를 위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일정 관리를 제가 쭉 해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 빨간 줄 위주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데 가능하면은 액티비티를 컴퓨터 엔지니어링 한다는 거니까 하는 식으로 많이 좀 나누려고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이걸 정확히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설비, 사람의 어떤 오전도가 있으니까 그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것만 쭉 잘 땡겨줘도 이 부분은 충분히 땡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대한항공에 협력회사들에서 이런 협력회사 공정이 보니까 사실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좀 바뀌자 싶어서 뭐 얘기도 하고 같이 건설팀도 하고 저기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제 스케줄로 쓰라고 하는 게 있고 설비도 보면은 15%를 요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실제 저 오이닷컴에 가면은 나오는 건데 15%를 올리면 25%의 애드밸류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실제 사례가 작업 현장에 13명의 그 사람이 있는 기준에서 15%를 설비 효율을 올리니까 설비 조형을 15% 올리면 약 1.5억의 이익이 생긴다고 이렇게 상정합니다. 1.5억 순이익 1.5에서 1.5을 매출을 그 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한 40억, 30억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한 5% 본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결국 뭐 설비 가동률 올리고 쭉 일어나는데 우리 AIoT 하는 것도 사실 저런 부분들이고요. HT 유니버스를 하는 것도 저런 거거든요. 참고로 위키피디아에서 다 평가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벨러빌 로스인데요. 왼쪽에 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림은 뭐 특정 사이트의 어떤 좀 보안상 이유로 너무 밝게 안 했고요. 오늘부터 로봇이지 않습니까? 이 뭐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로봇가요 온라인이라는 작업 현장에서 티칭하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보니까 여기 아마 메이비 뭐 보니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로봇을 티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밀하게 티칭 계속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주일 넘어. 일주일 넘어. 빠르면 2주, 여기서 3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3주 동안 저 로봇가 지금 2대가 보이네요. 로봇가 2대가 있는 작업 공대에서 3주가 쉬었다. 로봇가 2대 있는 공대면 저기 설비된 돈사가 한 10억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10억이 3주 동안 놀리고 있는 거죠. 그럼 설비 아까 송화표를 툭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저렇게 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거 찍어놓고 시운전하거든요. 쭉 오토메이션 쭉 하는데 쭉 하다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옆에 배가 가지고 토치나 이게 저 엔더이 그때 그 농축공하고 거기 푹 집어가지고 거기로 또 500원, 500만 묵으면 나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링크를 해야 된다 하는데 링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싶어서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서도 전부 다 데이터 링크 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컨넥션을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AI 이렇게 하면서 RT 디바이스, 물리 관구, 그 다음에 실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료는 지금 5년 전에 좀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5년 전에 데이터를 링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링크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설계 쪽에 제도 공정 프로세스상의 이펙트를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데이터 모니터링과 생산 과정에 제품과 설비에 뭔가 안 넣을 것을 뭔가 혼란이 덜 생기게 한다든지 뭔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요거는 용접 부분에 로봇을 사용해서 요거는 카티아입니다. 카티아도 용접 설계를 실제 설계 중에서 열심히 10개만 카티아 모델링을 다 합니다. 공명성 있는 데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3D를 열심히 해놨는데 다시 2D로 내려서 현장에 보냅니다. 요거 자체는 내가 보면 엄청난 잘못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하느냐면 설계자는 머릿속에 3차원을 그려서 실제 스캐너 툴도 3차원을 만드는데 작업 현장 생산기가 생산하면 저기 또 2D를 가면 2D를 보면서 3D를 연상하면서 가공을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미 벌써 에러가 나온다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용접 부분에는 뭐 용접 코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배포하는데 도면 배포하면 또 뭐합니까? 다음에는 아까 저같이 그 도면을 보고 현장에서 또 그런 게 현장 캐칭을 하고 근데 이미 3D 안에는 3D 좌표가 이미 다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 보니까 이 내용은 뭐 여러 아까 뭐 로봇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설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연결을 보는 부분은 요겁니다. 설계에서는 이 부분에 빨간 부분이 용접입니다. 용접인데 설계에서는 용접하면서 부음이 부화질까 말까 강도에서 하다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생산을 할 때 요거는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은 현장이지만 사무실에서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에서 피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 3D 작품 외한테 주면은 그냥 알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아까 뭐 3주 걸리는 거, 요거 뭐 하루만 끝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저 수공계에서 사용될 부분들을 안다 그러면 설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다리 그냥 3D 좌표를 만들어서 생산 기술로 생산을 떨어뜨려주면 되지 않겠나. 또는 수공계에서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좌표를 가지고 용접에 이제 좌표도 만들고 전열 전력전압도 만들고 하는 얘기들이 일어나는데 그걸로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가 PC로 뭐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또 보니까 실제 용접하는 좌표에 용접 파라미터나 전열전압 속도나 위빙값이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주고 요 데이터를 계속 남겨서 관리를 하면은 용접 부분만 하더라도 바로 좀 잡지 않겠나 하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릴 거라면 요거를 가지고 요 소프트를 가지고 챗GPT한테 용접을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그걸 돌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 소프트 같으면은 만약에 좀 하나 모델을 썼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다 했다 그러면은 저걸 제너레이션 시켜서 로봇한테 그냥 던져주면 그냥 어떤 여러 움직이죠. 물론 현장에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정하는 작업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게 됩니다. 설계하고 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또다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설계가 안 되갈 때 설계 파라미터를 좀 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하면서 이거 한 서너 사이클만 돌면은 거의 뭐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요거는 뭐 공정하게 듣기는 못하게 그래서 제가 요거 했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는데 딴 거 아니고요. 챗GPT한테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로봇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돌라 해가지고 그냥 요 카피 앤 페이스트가 실행시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챗GPT한테 질문 던졌던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로보티키 소프트에 대해서 알려줘 하니까 뭐 이렇게 쭉 합니다. 드라이브 프로그램, 로봇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또 질문이 로보티키에서 강한 국산 로봇을 쓰자 싶었어요. 두산 로봇, 지금 두산 로봇의 M1013 베이스 로봇으로 호흡 위치에서 타격완을 이동하여 반지름이 R이 육각형을 그리는 코드를 좀 조각했습니다. 저거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설마 이것까지 되겠어? 로보티키는 뭐 유명한 소프트웨어라고 뭐 저것도 되겠어? 하니까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서 물었습니다. 밑에 코드를 스텝 바이 스텝. 이거 챗GPT 쓸 때 유용한 키워드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국인들 좀 해주려면 그냥 뭐 자세히 한글만 하지 말고 저때는 영어로 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물어보니까 이거 상세히 설명이 해줍니다. 그것도 모르지만 또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홈 조인트 뭐 이렇게 보면 6살 보였잖아요. 저것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XYG가 아니고 XYG, X1, X1, 그 다음 X2 하고 왜 6살일까? 저것도 뚫고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제 주는 거 카피했거든요. 카피가 안 뚫려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는요, 저 주피트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코레라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피트인데요, 지금 왼쪽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요거 런 버튼이 있거든요. 런 합니다. 저가 챗GPT한테 물은 그 코드가 열어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설계에서 용접부의 피처를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받아두고 얘가 그 엑셀 파일을 받아서 갱도를 제너레이션 해주면 되겠죠. 나는 물론 뭐 위빙 값을 하고 전류전압 값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다시 이거는 뭐냐니까 여기서 로보티케로 타원의 긴 길이가 100이고 짧은 타원의 길이는 40인 원어를 거리는 갱도를 만들고 그 갱도 파일을 CSV에 저장하라 하는 걸 합니다. 좀 다르더라고요. 요거 하면서 그것도 될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 행상을 보고 행상을 카메라 달아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쉽게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그렇게 평범하게 오는데 사과만 내가 툭 지어서 분류를 하는 거 하겠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공지를 제가 뭐 이파일 하나 만들려고요. 뭐 제가 뭐 하고 싶으면 카티아지 않습니까? 카티아거든요. 카티아의 이 부분에 용접 피처를 보통 어떻게 용접 부분을 하냐면은 피처 용접이라고 하는 그 피처가 따로 그 헤드 3D에 있습니다. 이 피처를 두고 준한다면은 저걸 카티아 파일 바깥에서 피처라고 피처 11, 11이라고 만약에 저 아이디를 줬다면은 피처 11에 그래픽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럼 카티아 파일에서는 원점 좌표는 0.0.0는
요 파일에 어떤가 한 군데 있을 거고, 실제 로봇에서의 단어를 제일 건데 제일 포인트는 편일 겁니다. 요것만 싹 맞춰주면은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이도 요걸 카티아 정보를 받습니다. 캡 프로닥이라고 하는 캡 프로닥이 뭐냐면 카티아 파트가 아니고 아셈블리 모델을 불러 올려서 거기에서 웰드 시민하고 피처를 준 놈을 3D 작품을 다 뽑아서 하는 건데요. 뽑아주기는 열심히 다 뽑아줬습니다. 저와 이게 카티아가 없어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리려고 분명히 가보니까 다들 뭐 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쁘다니 다음에 저 로봇과 한번 해봅시다.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안 돼서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저 앞에서 kkk.csv를 아까 반경이 긴 것처럼 100이고 짧은 건 40mm면 그걸 트레젝토리를 CSV를 저장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요거 CSV를 또다시 kkk CSV를 파일을 로드하여 좌표를 그리는 로봇 프로그램을 되돌라 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ICT 쪽에 하시는 분들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선은 겁이 나죠. 로보틱스 전문에 적어도 학사, 석사 보통 좀 돼야 되거든요. 아, 뽑아야 돼요. 그 뽑으면 월급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GPT 써가지고 되는 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을 살짝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꼭 로봇뿐만 아니라 저한테 누구나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그걸 다 구현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어떻게 또 보여드리도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웰딩 테스트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빠나 그 로봇을 가지고 좀 테스트를 주고 할 건데 그걸 바로 한번 실행을 하면 실행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GUI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썬의 GUI 프로그램을 저기다 런칭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하겠다, 시뮬레이션 올리니까. 괜찮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제네레이터 프로그램하고 샌드 프로그램 로봇 때려서 놓고리면 로봇을 조작하겠죠. 그런 요것도 전부 다, 노란색은 전부 다 챗GPT한테 프롬프트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학에서 설명을 다 안 할 텐데요. 지금 요거 바로 한번 실험을 하면은 로봇가 3개 있는데, 3개 중에 뭐 하나 선택하면 푸파 로봇을 선택해가지고 하면 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야!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는 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래서 저기는 로봇 같은 것들을 미리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챗 GPT에서 이제 생성한 코드를 저쪽에다 보내주는 예. 거고, 나중에 그게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제네레이션 뭐 코드하고 최종적으로 로봇한테 이제 샌드 시켜가지고 이제 실제 로봇을 동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로보티케라는 소프트웨어에 가면은 전 세계 유명한 어떤 로봇사들의 로봇 라이벌들이 있어요. 그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저 앞에서 보여줬던 거는 그 로봇 앞에는 작업 장치라고 하는 엔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로봇 앞에 뭐 그리프를 달든지 웰딩건을 달든지 페인트 건을 달든지 하면 작업이 되거든요. 요거 같은 거는 엔드 이펙트 앞에 로봇 건을 작성하고 엔드 로봇 건의 마지막 엔드 포인트의 좌표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식으로 해석되냐면 우리 공장에는 파란 로봇가 ABCD가 있는데 오늘 파란 로봇 D를 써야 우리 무겁겠으니까 그거 굴려서 그 다음에 로봇 건이라고 하면 우리 로봇 건이 공유화되어 있든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로봇 건 만들 때니까 3D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저기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 쭉 하는 겁니다. 그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자료들이 막 생성돼요. 사실 여기 보면은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것조차도 최적 경로를 시뮬레이션 하게끔 인공지능이 어디다 작성해요. 다시 뭐 거기까지 아직 할 필요는 없는데 요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저 작품 그래서 로봇가 어떤 5관절, 6관절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걸 적게 하면서 이게 결국 무슨 논리냐면 전기세하고 시간하고 어떤 동력하게 보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차례식 경로를 짜고내기도 합니다. 우선 이거 하다 보면 이거든요. 저거는 사실 이게 뭐죠? 여기 보면 앵글을 내가 보이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8 곱하기 6, 대충 6바퀴가 만들면 됐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딥입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하나 샘플을 하고 요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에러가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꼴 배워서 야 에러 났는다 다시 해줘. 이거 봅니다. 리코드 수정해서 첫째 R이 무엇이 이거 치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스텝바이 스텝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실제 채팅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아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채팅가 과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해줄까? 저는 자꾸 이게 수론 모델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하는데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초고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나 라지 랭귀지 모델이 과연 뭘까 하는 건데요. 여러 얘기를 제가 뭐 챗GPT 강의할 때마다 좀 이렇게 쉽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찾으니까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막 하게 봤다. 파티아에서 뭐 아까 저거 얘기를 다 하면은 아까 저거는 뭐냐면 용접 설계에서부터 시뮬레이션하고 마지막에 무슨 용접 품질 검사까지 하는 걸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돌려서 결국 저것들이 해외 쪽에 거래하시는 업체들은 보통 메인 매니팩처링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 메인 매니팩처링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메인 매니팩처링도 같이 뭐냐 다시 보면 스마트 운영하는 결과에 평가되는 것들입니다. 뭐 결과, 마인드, 이고 올버 같은 데는 메인 매니팩처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식시음하고 메인 매니팩처링 아래에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독일에 OEE.AI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기 다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사이트 소개사 여기는 뭐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민간 기업이 하는 OEE.AI가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지금 이제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해가지고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여기 툭 다 있습니다. IoT 데이터 분석해서 풀고, 그 다음에 액세스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하는 걸 다 있습니다. IoT, 뭐, 조금 전에 뒤에도 설명하실 건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하고, 이 부분 약간 설명을, 시간이 좀 남아서, 네, 5분만 해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내셔널 랭귀지 툴을 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여기서까지 있는 요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학습한 모델을 생성해가지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주고 그 다음에 오는 응답에 넥스트 단어 하나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의 얘기고요.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로딩에 요 데이터를 뭐 이런 데이터를 줬고요. 오픈아이템 하고 있는데 뭐 실제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데요. 그 시간을 위해서 그냥 짧게 하면 50에 60분만 되겠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그 놓은 게다가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뒤에 워드 넘버 원하는 한 단어만 가져와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아까 금방 이거 보였잖아요. 이 데이터가 요겁니다. 그런데 챗GPT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과사전과 인터넷 데이터 다 돌아가 보고 있습니다. 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로봇 프로그램 정도는 기본적으로 될 거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인자입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는 것도 당연히 될 거고요. 전혀 어떤 우리 법령에 방해도 하는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주 장애가 없다, 막힘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질문만 잘하면 다시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리고 들고 사실 그것을 요거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리인데 요 보면은 중간에 이제 보면 데이터를 주고 바로 프롬프트에 리스폰스를 넣는데 요 중간에 학습용 단어가 살짝 없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대 생성형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 보면 AI 트레인 학습이 없잖아요. 요거만 주고 바로 여기다가 생성 공중에서 불량유도하는 부분 바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런 챗봇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뭘까? 이거 좀 설명을 좀 잘하고 싶은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람이 챗 GPT 2.0 버전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녹색, 그 다음에 주황색하고 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어의 인덱스 데이터들이 맵처럼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맵에는 앞에 보면 조그만 이 맵을 관련해서 인덱스 폰트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꼴 보셨으니까 풀쌓기 그러면은 풀쌓기에 가장 건조한 인덱스가 여기다를 가져을 하면 할게요. 여기에 쭉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가면은 이런 인덱스가 많이 안에 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다시 창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가져오는 방법은 뭐냐니까 오렌트하고 랭크하고 만약에 내가 랭크를 잡았다면 여기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놈을 확률적으로 먼저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살짝 생각해보면 아까 챗봇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정 챗봇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우리 지금 AI 그러면 AI 하면 새로운 놈들 데이터 전체를 떠오르지만 큰 컴퓨터 해가지고 컴퓨터 타고 좋은 걸 해야 학습을 열심히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인공지능 해야 될 부분은 50%, 근데 종래에 인공지능 해야 될 50%는 요거와 서면은 하면 오히려 이서 정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게 사이트 막 뒤지다 보니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금방 말씀한 거와 똑같은데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The sky is blue라고 하는 얘기를 찾아가는 얘기인데요. 쉽게 해가지고 또 보면 아까 그런 메일에서 보니까 스카이하고 블루가 근접해 있다. 제일 먼저 가지고 있죠. 뭐냐면 공개적으로 넥스트
퍼펙트 다음 단어에 올 수 있는 스카이라는 누가 제일 인정되고 자본수를 들고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세상 그림 많은 단어들 중에 스카이 다음에 블루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마도 저거는 뭔가 사전에 맵이 하나 있겠다. 카테고리가 하나 있으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스카이 다음에 블루가 요 같다면은 뭐 어떤 풍경을 얘기하는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카테고리 안에서는 스카이 다음에 뭐 건이 문제없어. 밀리터리 스카이 건, 미사일하고 이런 문제를 보는데 그 앞에 미리 인덱스가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뭐야? 챗GPT 다룰 때 포인트인데 쓸 때 질문 줄 때 가능하면은 키워드를 맨 앞에 두드리시면 맨 앞에 두드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또다시 프롬프트 키워드를 또다시 지는 학습을 하거든요. 그거 풀샷 러닝이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떨어뜨리면은 내가 앞에 저 보이는 요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요 인덱스로 쉽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애매하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런 것들은 할루시네이션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ICT 홈페이지에 커뮤니티에 AI 연구회에 많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좀 보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제가 올리는 게 트랜스포머 이해하기 수학 예제 1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들어가면 아닌데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올리는데 한 번쯤은 직원들이나 아마 대표님께서 꼼꼼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ICT 협회에 들어가시면서 AI 연구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광고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올린 데이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있으니까 좀 많이 보시고요. 여기 벡터 데이터베이스 LLM이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활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GPT 3.5와 4.0은 파라미터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챗GPT 3.0은 1755개고요. 구글 이렇게 돼? 구글이 좀 안 돼요. 와, 5,300개. 여기 뭘 의미하느냐 하는 화면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백과사전에 인터넷 뭐 이런 거 데이터 다 끌고 모았다고 해도 되고요. 근데 저 여기 뭐 챗GPT 강의 뭐 떨어진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 머리보다 더 좋다. 머리에 뉴런 숫자가 사람은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뉴런인데 그 뉴런 하나가 여기서 파라미터 하나로 보시면 되거든요. 뭐 어떤 많다 뭐 그런 것을 보시면 그 이상 보여드릴 거 있겠지만 뭐 그래서 여기는 결국 컴퓨터 중요합니다. 컴퓨터 리스트가 있는데 제조 AI가 컴퓨터 마켓플레이스를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앞에서 해왔던 이런 얘기들을 저만 가지고 아니라 좀 쉐어하고 공유하자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얘기는 프롬프트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타이핑, 프롬프트 타이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있는데 이런 좋은 해석의 내용들은 좀 쉐어하고 하면 정말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를 제도에 이거는 실제 챗GPT가 했던 자료들인데 그동안 쭉 하면서 참고로 이거 한번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생성에 바다도 구글의 바다하고 챗GPT하고 써봤는데요. 강사님, 예. 요걸 한마디로 집에 올리라는 것처럼 하나 팽을 해주시죠. 말이 짧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바드가 나온다해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써본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친숙해지는데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 비해서 엄청나게 또 퍼포먼스가 좋다 이런 것도 없어서 오히려 인간의 말이라든지 의도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은 챗 GPT 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딩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하면 연속적으로 앞에 그 질문한 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비슷한 걸 그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 질문을 기억해 놓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뭐 계속적으로 뭐 그 중복해서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챗 GPT를 쓰는 게 훨씬 좀 편안하고 정확하고 풍부한 또 코딩 모르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이거 안 된다면 또 바꿔주고 하는 그런 능력에서는 바드에 비해서 GPT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바다하고 챗GPT를 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IoT 데이터, IoT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뭐 그런 것들, 실제 데이터를 주면서 쭉 해보니까요. 바드건 일단은 첫 번째 에러가 딱 나고요. 챗GPT 똑같이 딱 땡겨, 돌아가. 이걸로 이상, 그걸로 해가지고 더 내용은 있으나 기억나는 정도로 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지적 트랜스포메이션은 큰 돌발 부분들 우리가 달리 가능한 지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서서는 OE를 생각했고 OE 중에서도 또 OE가 많으니까 그 중에 가용성, 손질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관점을 바꾸면 설계에서는 설계가 중요하고 생산이 중요하니까 설계에서 아예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런 프로젝트나 CNC 가공을 하는 피처맨을 제너레이션에서 그 피처에서 스펜들 레졸루션이나 일성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거기서 그렇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RPM 단어만 뺐고요. 사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